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동물들도 고마움을 알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개가 웬만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역사교육은 근현대사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 현장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수십 년 전보다 근현대사 교육은 훨씬 더 왜곡되어 실시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공부는 세월이 저희 경우에는 많이 흐른 다음에 한국에 관한 책을 집필하면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란 그런 아주 거인의 구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에서 이승만을 지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내수형 인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해방 전후에 이승만과 같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세계사의 흐름을 아주 정확히 읽을 수 있었던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사회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부터 시작해서 6.25 사변을 치르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승만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과 좌파들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승만의 건국의 토대를 마련한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하와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이승만이란 그런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옹졸한 사람이다. 그리고 짐승도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인간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의 근원과 기원을 생각하지 못하며 깊은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진실입니다. 당신들의 그 같은 억지와 옹졸함과 왜곡과 거짓은 결국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봐왔던 것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물에 마치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형국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무게 있는 글을 자주 실어온 김태훈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비중 있는 글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이승만 포비아, 공포증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남 이승만은 1913년부터 25년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첫 인연은 미국 유학계로는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29일 하와이에 내려 힘겹게 타국살이를 하던 이민 1세 한인들과 그가 만나게 된다. 29 청년은 그 자리에서 교민 20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보고 격려 연설을 했다. 이승만 평생의 소원이자 업이었던 반일운동의 씨가 그렇게 하와이에 뿌려졌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은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서 언론 출판을 통해서 일제의 부당한 국권 침탈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광화문을 본뜬 교회를 지어 국권 회복에 염원을 담았고 해방 이후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의 청사진도 그곳에서 그렸다. 교육을 통해 남녀 차별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은 남녀공학인 한인 기독학원으로 꼽혔고 틈틈이 미국 본토에 마련한 구미위원부를 방문해서 독립외교전을 펼쳤다.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동포 성금을 모아 세운 한인 기독교회 건물 마당에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 교민들이 1985년에 세웠다. 동상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고 새겼고 한일 기독학원은 사라졌지만 콜라 코리아 한국학교라는 도로명으로 남았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눈을 감고 말년의 궁핍한 삶과 그러나 거대한 생애를 마감했다. 사망 직전까지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가끔씩 눈을 뜨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경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이후에 하와이를 찾아서 독립유공자 두 분에게 건국훈장을 추수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연설하면서 하와이 독립운동의 처음이자 끝인 이승만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귀한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것은 단순한 옹졸함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승만을 가장 싫어하고 저주한 사람들은 해방 전엔 일본인들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소련과 북한이었다. 이승만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북한 지하에 있을 것이다. 북한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이승만을 매국노 민족 반역자로 그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승만 분자들로 구성된 반인민적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다른 곳도 아닌 하와이에서 이승만 이름 한번 부르지 않는 심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문재인 정권이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도심에 독립지사들 초상화를 내걸면서 임정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첫 대통령인 이승만을 제외한 행태의 바탕에 무엇이 있을까? 이들의 이승만 포비아, 이승만 공포증의 근원이 궁금하다. 이것이 김논술위원의 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또 다른 문재인 시즌2가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그것이 자유사회를 희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들은 언어를 모르는 배어망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선대들의 피눈물로 만든 이 대단한 자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허무뜨리는데 일로 매진한 지난 4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투표를 전국적 차원에서 조작해서 권력을 훔쳐갈 생각을 하고 권력을 연장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바로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이적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말단으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법의 단죄의 대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의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승만이 간절히 원했고 이승만이 만든 나라는 종놈의 삶에서 해방된 세계였습니다. 이승만이 만든 나라는 한국인이 노예의 삶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좌파들, 좌익들 그리고 586 운동권 출신의 다수의 정치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을 자유민의 삶에서 다시 종놈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이고 자손들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소위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되고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종놈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되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